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인공지능 등이 경제의 중추를 맡게 되면 제조업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뒤져있던 광주 전남에는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인척인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5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10여 명을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휴일 연장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 가산금과 별도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 계산해 합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생체 의료 소재 부품 산업이 최근 크게 성장해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에서 뒤처져 있던 광주 전남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미래학자와 과학자는 어떤 전망과 조언을 내놨을까요? 윤근수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과 광주를 14분 만에 주파하고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살을 훌쩍 넘고 3D 프린터가 집을 짓는 것은 물론 의식주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주는 미래.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는 50년 정도가 걸릴 걸로 예측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대부분 빨리 와서 틀렸어요. 빨리 와서. 알파고 5년 후에 온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미 왔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오더라. 4차 산업혁명기에는 기존의 산업 대신에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산업 등 새로운 산업들이 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광주 전남으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융합적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에게 있습니다. 정보산업은 인간의 창의성과 그 재능밖에 없습니다. 대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목포여수 MBC와 광주 전남 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오는 일요일에는 광주 전남의 신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가 대형 국책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 미래 비전 자문단을 발족하고 내년 3월까지 산업 경제와 환경 안전 등 6개 분야에서 미래 먹을거리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발굴된 사업은 각 정당에 선제적, 공개적으로 의제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의 시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광주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윤장현 시장의 인척이기도 한 김용구 전 자문관이 시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구 자문관의 동생인 김용환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윤장현 시장은 박용수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정무라인 공직자 4명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흐리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은 아주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아니지만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낮에 모두 그치겠고요. 5에서 1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뜨거운 공기를 몰아내면서 우리 지역은 가을치고는 뜨거운 낮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 구례 28도, 담양 27도 등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3.9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25도, 담양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은 낮겠습니다. 곡성이 26도, 구례 28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노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가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보성 벌교를 대표하는 식재료 꼬막이 만두 속으로 들어가 꼬막 만두가 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만두를 빚어 동네 명물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꼬막빵과 크로켓 등을 파는 가게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손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8명. 빵이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늘고
어르신들은 덕분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또 우리까지 우리대로 참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복장을 한 산모 도우미들이 신생아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습니다. 환갑을 간 넘긴 도우미 1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이 산후조리원은 젊은 산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까지 키워본 어르신들이 돌봐주다 보니 산모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돼서 또 너무 지금 즐겁고 또 이제 우리 신생아 아가들 보니까 손주 같은 마음으로 일을 즐겁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가 3만 개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부터 4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참여 노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 그리고 적극적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과 고동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노인 일자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광주 전남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9월 중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99로 전달에 비해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99, 지난달 101.7 등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시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또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68로 전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고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77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주의 생체 의료 소재 부품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생체 의료 산업 재수는 지난해 기준 172개, 매출은 2,372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기업 수는 273%, 매출액은 293%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출도 활발해 지난해 440억 원을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치과용 소재 부품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 중이고 콘택트 렌즈 사업과 정형외과용 융합의료 기기산업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산업이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 청년센터 더 숲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서일권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 숲이 어떤 센터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광주 청년센터는 요즘에 사회의 바로미터인 청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국에서는 서울이 두 번째로 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설립한 그런 청년 지원 조직입니다. 네, 지난해 처음 문을 열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네, 일단 그 청년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동안에 마음껏 청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펼치고 모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매월 한 1,0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저희 금남 지하상가에 위치한 저희 청년센터에 와서 자유롭게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대변해가지고 청년 지원 조례라든지 또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청년들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종합적인 문제들을 사실 청년들이 그 굴레로 씌워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그 답답하고 또 어렵고 누군가 자기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닥토닥 청년 상담소 그런 이름으로 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광주에 와 있는 아시아 유학생들
그런 유학생들과 함께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글로벌 감각도 키우고 또 광주가 어떤 정말 따뜻한 그런 도시로서 갖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유학생들과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글쎄요,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자리가 어렵고 또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합리적이고 또 출발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청년들 스스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 기성세대가 또 우리 사회가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이제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좀 다른 삶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기성세대가 그대로 가라고 하는 길 또는 그동안에 똑같이 강요했던 그런 길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기획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광주 청년센터는 그 청년과 청년, 또 청년과 사회, 또 청년과 세계를 잇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로 있는 청년들까지도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청년 정보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로만 세상과 소통하는 청년들까지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채널을 저희가 좀 확보하는 게 또 내년 사업 계획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5월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광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과 함께 5월에 우리 전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5월 청년 캠프도 진행할 거고요. 그동안 진행해왔던 뭐 청년 도전 사업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좀 하면서 저희는 종합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시민이라는 청년 존재, 그 청년들을 믿고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원하는 그런 비빌 언덕이 또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서해가 요즘 물반 꽃게반이라는데 꽃게 어민 상당수가 조업에 나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바닷일을 할 선원을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가을 꽃게 제철을 맞은 진도 서망항. 25척가량의 통발 어선 가운데 10척이 바다로 나가지 못한 채 다른 배들의 만선 행렬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꽃게잡이에 나설 일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어민들이 지금 그 고통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당장에 지금 배를 초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최대 2명까지 허용된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꽃게잡이 어선에서 필요한 선원은 9명가량. 꽃게 어선 등 20톤 미만의 어선들은 관련법상 양식장과 염전, 심지어 1톤급 소형 어선 등과 외국인 노동자 확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외국인 선원을 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나머지 내국인 선원 구하는데 또다시 골머리를 앓아야 합니다. 한 배당 2사람씩 규제가 돼가지고 이런 규제들도 빨리 완화가 돼야서 한 4사람 정도 외국인이 실을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도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외국인 선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수협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관과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30% 정도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학교 급식에 사용된 수산물 2억 8천여 톤 가운데 27.9%가 수입 수산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수입산 사용 비중이 45.6%로 가장 높은 반면 광주는 11.3%, 전남은 8.7%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LH 광전남 지역본부가 광주 효천 2지구 행복주택 90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약 면적은 16, 24, 36, 44제곱미터의 소형 평형대고 젊은 층의 80%,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요자에게 20%의 물량이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청약 접수는 10월 20일부터 닷새 동안 가능합니다. 해양 유류 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선이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 지역의 방제선 척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00킬로리터의 기름을 바다에 유출시켰던 여수 의산호 송유관 충돌 사고. 전국 주요 항만에 이 같은 유류 오염 사고를 지난 5년간에 걸쳐 집계해보니 최다 유출의 오명은 단연 여수였습니다. 사고 건수도 여수와 목포가 각각 2번째, 4번째로 전국의 주요 사고 다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의 주축이 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수는 사고 통계와는 다른 추이를 나타냅니다. 부산이 14척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울산이 6척, 여수는 5척, 목포는 단 1척이었습니다. 공단 측은 방제선 척수가 해양환경관리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며 사고 건수나 유출량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항만 내에 이제 유류라든지 위험 노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인자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주도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은 그러나 기준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됐다며 조정이 시급하다고 반박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제선의 기준은 법적으로는 충족할지는 몰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거고요. 공단 측은 항만 위험도를 계량하는 기준의 재설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고 취약 지역의 실질적인 선박과 인력 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은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24.5%가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기각률은 2.7%,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3.37%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광주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모두 전국 평균을 넘었다며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휴일에 연장 근로까지 했다면 휴일 가산임금과 연장 근무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현정 판사는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 연장 근로수당 9,057만 원을 지급하라며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모든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연장 근로가 추가될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3인조 강도가 숙박업소 여주인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숙박업소 주인 72살 박모 씨를 협박해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남성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제주에서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상풍력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25m 높이의 거대한 발전기들이 바다 위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길이 90m 초대형 날개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돌아갑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건설 중인 해상풍력단지의 발전기 10기 가운데 3기가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해상풍력 발전기가 본격 가동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내년 9월 완공되면 시간당 8만 5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제주 지역 2만 4천여 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산 기자재와 국내 기술로 건설된 탐나 해상풍력의 최초 발전 개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과
세계 진출을 위한 추수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주에 건설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6군데.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력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막이 우리 제주도민의 재정 수익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해양 생태계와 경관훼손 논란과 함께 진동과 소음 피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구례 실내체육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7일에는 동편제 젊은 소리와 국악인 추모제 등이 열리고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 등이 참여하는 무대가 열릴 예정이며 둘째 날에는 송만갑 판소리, 고수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동편제 소리 여행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노무현재단 광주전남 지역위원회가 오늘 오후 장성군 시목마을 들녘에서 논두렁 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연은 1부 들녘에 새긴 김대중과 노무현, 2부 가을에 쓰는 음악편지로 나눠서 지역밴드 가수들이 공연을 선보이며 노무현 캐릭터 논 조성 과정을 담은 영상도 상영됩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6월 시목마을 구시장 시논에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문구를 디자인해 모를 심었습니다.